숨긴 진실은 언젠가 칼이 되어 돌아온다. 김도윤의 체포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황기찬 회장님이 어떻게 찾을까요? 신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남자 좀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맥락도 없이 클리닉에 들이닥친 경찰 그리고 그의 양손에 채워진 수갑. 그 장면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함정 같았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배우의 황기찬이 있었다는 걸 제이는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습니다. 그럼 아빠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줄게. 한 번만 봐주세요. 착한 일 했다. 안 봐줄 거야? 아빠. 제이는 즉각 도민준과 함께 도윤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곧장 병원을 찾아가 사건 당시를 기록한 CCTV 확보를 요청합니다. 처음엔 병원 측도 협조의 난색을 표했지만 그녀는 철저한 논리와 진정성 있는 호소로 담당자들을 설득하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영상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삭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내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한편 도민주는 의료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여직원의 이력과 과거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녀가 최근에 갑자기 병원에 취직한 것, 그리고 이전엔 연극과 관련된 경험이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하게 되죠. 민주는 그녀의 SNS와 포털 프로필까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 안에서 한 기획사 관계자와 함께 찍힌 사진을 찾아냅니다. 그 사진의 배경 속 로고는 황기찬과 연관된 한 기업의 로비였고 그는 즉시 확신합니다. 이 여직원 연기자였어. 그리고 고용한 건 황기찬이야. 이들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민주는 여직원이 과거 출연한 단편 영상들을 수집하고 그녀의 이름이 기획사 명단에 실려있던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건 당일 병원에 출근한 시간과 평소 출근 시간의 불일치를 증명할 근무 기록까지 확보하죠. 제이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 경찰 측에 제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엔 그들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황만으로는 체포 사유를 뒤집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에 제이는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무고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저 여직원이 연기자라는 증거까지 가져왔습니다. 더는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민주는 익명 제보자의 신분으로 직접 진술서 작성에 들어가며 그녀와 황기찬 측 인물의 접촉 사실까지 기록합니다. 이들은 언론에도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이는 한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기자는 사건의 전말을 듣고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사건 뒤에 누가 있는지 정말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린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마침내 경찰은 증거 영상 일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직원이 스스로 옷깃을 잡아당기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죠. 이 영상은 결정적인 반전이 되었고 도윤의 억울함은 점차 해명되기 시작합니다. 신문실 안 도윤은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죠. 분노도 원망도 억울함도 넘어선 차원의 침묵. 그는 누구보다도 강했고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끝까지 이 진실을 밝히자. 누구 하나라도 또 다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경찰은 도윤의 석방을 검토하고 여직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며 다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 황기찬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지만 진실을 향한 움직임은 그보다 더 빠르고 단단하게 진전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행동 다음 충돌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한편 세리의 전 남편 지성준을 추적하던 홍 사장은 마침내 그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그가 미국 이민을 앞두고 잠시 귀국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홍 사장은 곧바로 기찬에게 보고하죠. 기찬은 조용히 한숨을 내쉰 후 단호하게 말합니다. 입막음을 할 수 있으면 해. 하지만 실패하면 그때는 그 사진보다 더한 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에는 이번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황을 장악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는 조급합니다. 그녀는 점점 가시화되는 위협에 심리적으로 몰리고 있었죠. 사진의 출처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제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문제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이거 내가 보낸 거지?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제인은 냉소적인 눈빛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늘 숨긴 것보다 드러난 걸 기억하죠. 이젠 즐길 시간도 끝났네요. 그 말은 세리에게 강한 자극이 됩니다. 그녀는 속이 들끓듯 화가 치밀었고 동시에 위기의식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느낀 그녀는 제인이 배후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자신은 없었기에 세리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그녀는 황나라를 은밀히 불러내 조용한 카페 한켠에서 감정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나라야, 넌 아직 기찬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 그 사람 그런 순진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특히 도윤 같은 사람은 더더욱. 세리는 의도적으로 도윤을 폄하하며 나라의 질투심을 자극합니다. 그녀는 나라가 가진 불안정한 감정을 이용해 제인과 도윤 사이를 흔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황나라는 잠시 망설이지만 세리의 달콤하면서도 교묘한 말들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찬 오빠가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세리는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감정의 끈을 놓지 않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려 하죠. 그녀의 이런 움직임은 또 하나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진 속 남자, 사진 속 웃고 있는 세리. 그 미소는 자신에게 보여주던 그것과 너무도 달랐고 배신감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사진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장면을 응시했죠.
수많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만났던 날, 그녀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냈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 그런데 그 모든 기억이 사진 한 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홍 사장을 조용히 불러 묻습니다. 셀이 정말 날 위해 산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을 위해 있었던 걸까? 홍 사장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대신 무언의 대답처럼 내민 것은 최근 셀리의 움직임을 추적한 보고서였습니다. 기차는 그 자료를 천천히 훑어보며 그녀가 최근 수상한 외출을 자주 했고 은행 계좌에 미묘한 이체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셀리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복제합니다. 최신 복제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녀의 메시지,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를 확보하죠.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 속에서 기차는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지성준. 그는 전율합니다.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과거는 묻히지 않는 법이군. 기차는 서재로 들어가 혼자 술을 따릅니다. 그의 손엔 흔들리는 위스키잔, 그리고 그 옆엔 셀리의 과거를 증명하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무거운 숨을 내쉽니다. 셀리, 내가 정말 널 모른 거였을까? 아니면 내가 나를 속인 거였을까? 기차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셨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설마 왜 말하다 마세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그는 황급히 전화기를 들어 자영에게 연락합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찬 회장님,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우린 협력할 수도 있겠군요. 당신도 아이를 원하고 난 진실이 필요하니까. 자영은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요, 황 회장. 어쩌면 이제야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걸지도 모르겠네요. 기차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자영과의 협력은 독이 될 수도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라도 셀리의 실체를 파헤쳐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감정의 배신, 신뢰의 파괴,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는 서재에서 일어나 책장 속 깊숙이 숨겨둔 금고를 열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YL그룹의 초창기 투자, 내역과 함께 셀리와 함께 작성했던 비자금 운영 문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천천히 후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너와 나의 싸움은 시작이야. 그날 밤 황기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셀리의 웃음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사진 속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부부간의 다툼이 아니라 생존을 건 권력의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불씨는 이미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영은 예상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그녀는 이미 셀리의 비자금 경로 일부를 파악했고 YL 이사진들과의 사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경영권까지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품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셀리가 구축해온 권력 기반의 허점을 하나씩 파고들며 그 빈틈을 찾아내려는 정교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YL 이사진들과의 접촉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자영이 직접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녀는 셀리의 비자금 흐름과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회사 재정에 끼친 악영향을 데이터와 함께 설명하고 이사회가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줍니다. 일부 이사진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지만 자영이 제시한 증거와 비공개 문서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이는 자영에게 다시 조심스레 묻습니다. 우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은 또 다른 권력을 원하는 걸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동지로서의 경계심이 담긴 물음이었죠. 그녀는 자영을 믿고 싶지만 동시에 자영의 야망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영은 말없이 웃습니다. 진실이 권력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안에는 셀리와 기찬 모두를 무너뜨리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대답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무기로 권력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자영은 이후에도 언론 관계자들과 조용히 만나 그녀가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미리 공유합니다. 기자들은 들끓는 호기심을 보이며 이 폭로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를 예측하죠. 자영은 언론의 흐름까지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고 셀리와 기찬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포석을 하나하나 둡니다. 이 과정에서 자영은 또 하나의 카드를 꺼냅니다. YL그룹 내부에 존재하는 익명의 고발자, 바로 강미란. 자영은 그녀와 비밀리에 접촉해 셀리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을 받아내려 하고 미란은 승우를 지키기 위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영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하죠. 이건 당신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진실은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자영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되찾기 위한 명분 있는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도유경은 남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술에 취해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던 그의 모습은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그날 밤 황기만은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유경은 처음엔 그가 술 기운의 감정을 과장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눈빛
고민만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유경,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날 믿어줘. 돌아와줘, 제발. 그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참담했던 결혼생활, 시댁의 압박, 무시와 상처들 모두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던 시절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황기만이 눈물을 닦고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아직 남아있는 감정,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직감. 다음날 아침 그녀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정호성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오빠, 나 그 집으로 돌아가요. 정호성은 충격에 말을 잃습니다. 바로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온 그는 격한 어조로 그녀를 막아섭니다. 그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아니야. 유경아, 넌 거기서 다시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유경은 고개를 젓습니다. 오빠, 나 지금 너무 겁나요. 하지만 도망만 친다고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이젠 피하지 않을래요. 이젠 나도 싸울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정호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시 말리고 싶지만 그 눈빛 앞에 더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손을 놓습니다. 제발 다치지 마. 그거 하나만 약속해. 도유경은 조용히 웃습니다. 이젠 내가 날 지킬게요. 그녀는 다시 시댁의 문을 엽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그 공간, 한때 그녀를 옥죄었던 곳이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도유경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도 도련님의 무심한 인사에도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집안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더는 숨지 않을 것입니다. 황기만이 다시 실망을 안긴다면 이번엔 단호히 등을 돌릴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도유는 마침내 풀려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또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그는 제인에게 말합니다. 다음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날 밤 제인은 도윤과 자영, 민준과 함께 마지막 계획을 조율합니다. 기찬과 세리의 모든 비리를 드러낼 결정적 폭로, 그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언론 보도, 검찰 고발, 내부 문건 공개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황기찬이 어딘가로 향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의 손엔 또 하나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이번엔 세리가 아닌 제인의 과거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회차, 이제 누가 누구의 진실을 무너뜨릴 것인지 그 결정적인 한 수가 공개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